안녕하세요. 사슴과 달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한번 유튜브를 하면서 꼭 찍어보고 싶었던 영상인데요. 예전부터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떻게 알았고 어떻게 치료했는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오늘은 해볼까 합니다. 좀 내용이 길 수는 있는데요. 지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많이 공감하실 내용이 될 것 같습니다. 과민성 대장증후군 뿐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얘기, 또 한의학에 대한 얘기, 이런 것들도 많이 포함될 예정이라서 학술적인 어떤 정보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번 영상은 패스하셔도 무관하세요. 제가 그동안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어떤 식으로 알아왔고 또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치료하는데 집중하게 된 계기가 어떤 것인지 이번 영상을 통해서 알 수 있으실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위장이 약하다고 생각한 것은 굉장히 오래전부터였는데요. 지금 생각나는 것은 초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친구가 생일이라고 하면은 친구 집에 가서 예전에는 파티를 많이 했었거든요. 제가 초등학교 때는 놀러 가면은 특히 여름에는 화채를 그렇게 많이 줬어요. 화채가 보통 이제 수박에 얼음을 동동 띄우고 그리고 다른 과일도 이제 몇 가지를 추가해서 만든 그런 음식인데 화채 참 맛있죠. 여름에 드시면은 더위도 식힐 수 있고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그 화채만 먹으면은 항상 배가 아픈 것이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나는 배가 아플까 이런 생각을 계속 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렸을 때부터 소화기 냉증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고등학교를 지나 대학생이 되면서 밖에서 이제 외식을 할 때 샐러드 이런 것을 먹게 되었어요. 저희 집은 사실 예전부터 야채보다는 고기 위주로 이렇게 많이 먹었기 때문에 집에서 생 야채를 먹을 일이 많이 없었는데 이제 밖에 나가서 친구들도 만나고 하다 보니까 샐러드 바를 가게 되는데 샐러드 바에만 가면은 항상 또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반복되면서 저의 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고 이때는 이제 대변의 양상도 대변의 형태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이제 증상이 발현되기 시작한 때인 거죠. 제가 대학교를 2번 다녔어요. 첫 번째는 이제 공대를 다녔고 두 번째로 이제 한의대로 오게 되었는데 한의대를 다니면서 제 나름대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나이가 좀 있는 상태에서 들어왔고 이제 그 진로에 대한 고민은 끝이고 이 한의학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학교를 다니면서도 공부를 나름대로 이것저것 찾아서 열심히 해보고 또 꼭 잘 해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게 되었고 그러다 보니 위장도 점점 안 좋아지는 걸 느꼈어요. 특히 시험 때가 되면은 위장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속이 좀 불편한 거를 많이 느꼈고요. 이것이 이제 점점 심해져서 제가 이제 한의사 국가고시를 보기 일주일 전부터는 음식을 조금만 먹어도 소화가 안 되더라고요. 정말 일상적인 그런 한식 이런 걸 먹어도 소화가 안 되는 걸 느꼈고 그래서 그 국가고시를 보기 한 일주일 전부터는 제가 일반 음식을 먹지 않고 죽만 먹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아주 심해진 상태로 간 것이죠. 근데 제가 한의대생이었잖아요, 나름. 그럼 이제 공부를 하다 보면 제 인체에 대해서도 연구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처방도 제가 직접 해서 이제 한약을 먹기 시작을 했는데, 저의 증상에 맞춰서 이제 탕약을 많이 먹어봤어요. 그리고 뭐 선배들이나 또 주변 분들한테 조언도 구했고요. 한 선배가 저를 진찰해 보더니 처방을 내린 것이 부자 이중탕이라는 그런 약이었어요. 이것은 이중탕에 부자가 들어간 건데, 이중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인삼, 그리고 생강을 건조한 건강, 이런 것들이 이제 주약이 돼서 위장을 보호해주면서 냉증을 없애주는 그런 약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부자가 추가된 그런 약이었어요. 부자는 특히 열을 또 많이 내고 손발 수족 냉증을 아주 많이 개선해주는 그런 열이 나는 그런 약재예요. 그래서 부자 이중탕을 이제 복용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복용을 해봤더니 제 몸에 잘 맞는 거예요. 위장도 굉장히 편하고, 그래서 제가 워낙 냉증이 좀 심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또 체질도 이제 소음인 계통의 그런 체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이 약이 초반에는 잘 들었는데 시간이 갈수록 소화가 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자 이중탕을 계속 복용하지를 못하고 어느 순간 이제 안 먹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제 몸이 냉증인지 또 어떤 증상인지 무엇 때문인지 좀 헷갈리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른 처방들도 많이 먹어봤어요. 신경성으로 인해서 소화불량을 일으킨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담탕 같은 그런 담음을 제거하는 약들도 먹어보고, 또 굉장히 차가운 약, 그래서 염증을 빠르게 없애주는 그런 약도 먹어보고, 또 노폐물을 빨리 빼주는 그런 약들, 변을 잘 배출하게 해주는 그런 약도 복용을 해봤어요. 다 일정 부분 효과는 있었지만 그것이 지속되게 효과를 내지 못했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는 증상이 심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개원을 하게 됐는데, 서울 금천구 쪽에 개원을 하고 한 8년 정도 이제 일반 한의원으로 진료를 했어요. 이때도 이제 종종 저한테 맞는 약을 제가 이제 지어서 복용을 해봤지만 특별히 효과를 보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바로는 이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치료가 안 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뭐 크게 어떤 증상이 더 심해지거나 아니면은 또 뭐 중병으로 옮겨가지는 않는다는 것이 이제 일반적인 그런 이론이기 때문에 이것은 제가 그냥 같이 가져가면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앓고 계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증상이 상당히 삶의 질을 굉장히 저해시킵니다. 한 연구에서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암이나 당뇨 또는 신장질환, 만성 신장질환보다도 더 삶의 질이 나쁘다는 그런 연구가 있어요. 이 병이 생명을 위협하지 않는데도 말이죠. 제가 가끔씩 과민성 대장증후군 또는 소화기 질환의 환우 카페에 가끔씩 들어가 봐요. 또 제 유튜브 채널이 아직 구독자가 많지 않기 때문에 댓글이 많이 달리지 않아서 다른 이제 유튜버 중에서 댓글이 많은 그런 분들의 그 댓글을 많이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분들이 너무 많으신 거예요. 특히 젊으신 분들이 사회생활에도 굉장히 애로가 많고,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정말 자살하고 싶다 이런 말도 있고, 뭐 통계 연구에 보면은 정말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자살하신 분도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정말 이 고통받는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꼭 치료를 해서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화기 치료에 제가 집중을 하게 됐고, 다시 이제 개원을 하게 돼서 소화기 치료 위주로 이제 치료를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을 꼭 해결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질환에 대해서 연구를 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결론을 내린 것은 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한 가지 원인으로는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제가 유튜브를 찍으면서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소화기 질환의 6가지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만약에 과민성 대장증후군의 원인을 한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면 굉장히 말하기는 쉬울 거예요. 예를 들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은 신경성이 문제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 부분만 해결이 되면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완치가 되겠죠. 하지만 제가 겪어본 바로는 그렇게 되지 않더라고요.